정자 씨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고 정성껏 김치를 담갔어요. 손이 시려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은지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 힘이 났죠. 이만 하면 한 달은 먹겠네. 정자는 김치통 3개를 큰 봉투에 담았어요.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손주 태준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빌라 5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정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 김치 담가 왔어. 맛있을 거야. 은지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난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김치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냉장고가 좀 작아서. 정자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은지는 서둘러 덧붙였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조금만 받을게요. 은지는 김치통 1개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2개는 정자가 다시 들고 내려가야 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정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랐죠. 집에 돌아온 정자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갑자기 더 넓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지의 말투가 자꾸 떠올랐어요. 거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자는 차라리 받지 말라고 할 걸 그랬나 싶었죠.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치를 담그던 자신이 우스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태준이가 감기 걸렸어. 정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미역을 불려 국을 끓였어요. 손주가 아프다는데 가만히 있을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정자는 보온병에 미역국을 담아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문을 열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아픈 애한테 미역국만 한 게 어디 있어. 거실에는 은지가 태준이를 안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열이 있는지 얼굴이 빨갰습니다. 정자는 주방으로 가서 그릇에 국을 담았어요. 은지야, 이거 태준이 먹여. 은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래요. 지금은 미음만 먹이라고. 정자는 순간 기가 막혔어요. 미역국이 무슨 자극적인 음식이야? 옛날엔 다들 이렇게 먹고 나왔어. 은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죠. 정자는 기분이 상했어요. 자신의 정성이 무시당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자는 또 아들네 집을 찾았어요. 이번엔 청소라도 해주려고요. 은지가 직장에 간 사이 아들한테 만말하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빨래가 소파에 쌓여 있었죠. 정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일하느라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줘야지. 정자는 2시간 동안 열심히 청소했어요.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집안이 깨끗해지니 뿌듯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오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왜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더러워서 내가 좀 해줬지. 넌 바쁘잖아. 은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저한테는 저만의 정리 방식이 있어서. 정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싫은 내색을 하는 며느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자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송편을 빚었죠. 명절만큼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이니까요. 명절 전날 정자는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준비 도와줄 것도 많은데.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어요. 엄마, 우리 이번엔 은지 친정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 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시댁에서 차례 지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요즘은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작년엔 우리 집에서 했으니까. 정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혼자서 차례상을 차리는 게 서러웠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결국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손에는 준비한 음식들을 가득 들고요. 차례라도 같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엄마 왜 오셨어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은지의 부모님도 와 계셨어요. 정자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차례상 준비 도와주려고. 은지가 나왔어요.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간편하게 준비하려고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정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간편하게? 조상님께 그게 예의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죠. 민수가 정자의 팔을 잡았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정자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정자는 들고 온 음식을 내려놓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는 아들네 집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아들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만 물을 뿐이었죠. 엄마 잘 지내시죠? 잘 지내. 대화는 짧았습니다. 정자는 손주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며느리 생각이 나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정자는 혼자 집에서 TV만 봤습니다. 친구 순옥이가 가끔 놀러 왔지만 정자는 시큰둥했어요. 정자야,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봐. 내가 왜? 잘못한 건 며느리인데.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고집도 세라. 손주라도 보러 가봐.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데 무슨 낯으로 가. 정자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실은 보고 싶었습니다. 태준이도 아들도 심지어 며느리도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밤이 되면 정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했어요. 아들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지우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정자는 한숨만 나왔어요.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잘 안 왔어요. 어느 날 새벽 정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깼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혈압약을 찾으려고 일어서는데 머리가 핑 돌았죠. 정자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 냄새가 났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옆에 민수가 앉아 있었죠. 엄마, 민수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었나 봅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엄마 혈압이 너무 높았대요. 옆집 순옥 이모가 엄마 쓰러진 거 발견하고 119 불렀어요. 정자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어지러웠던 것, 쓰러진 것까지는 기억났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은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도 서운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죄송해요. 은지가 정자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정자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하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고요. 그런데 자꾸 제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회사 일도 힘들고 태준이 키우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해 보일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하면 제가 못하는 사람 같아서. 정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모르고 그랬어.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자는 퇴원했습니다. 은지와 민수가 함께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니 냉장고에 반찬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은지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자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통마다 은지의 손길이 느껴졌죠. 고마워, 은지야. 맨날 저희 챙겨주셨잖아요. 죄송했어요. 정자는 은지를 꼭 안아줬어요. 은지도 정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은지는 한 달에 한 번 정자를 초대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자는 더 이상 무턱대고 도와주러 가지 않았어요. 대신 먼저 물어봤습니다. 은지야, 김치 필요해? 어머니, 이번엔 좀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냉장고 자리 비워뒀어요. 은지도 달라졌어요. 정자가 해준 것들에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번 주는 편하게 보냈어요. 감사해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니 모든 게 편해졌어요. 어느 일요일 정자는 아들네 집에서 손주 태준이와 놀고 있었어요. 은지가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죠. 은지야, 내가 도와줄까? 어머니, 국간 좀 봐주실래요? 제가 아무리 해도 어머니 맛이 안 나요. 정자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에 소금을 조금 넣으니 은지가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와, 역시 어머니. 이것도 다 경험이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정자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서로 부딪히고 오해하고 그래도 다시 손잡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정자의 얼굴에도 은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어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운함은 생기기 마련이죠. 혹시 여러분도 자녀나 며느리, 사위와 이런 오해를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풀어나가셨나요? 솔직한 대화가 정말 답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약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